이런 비연골막 이식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조금 비치는 경우에는 굳이 연골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심하게 비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제거만 하게 되면 그런 비침들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귀 연골막을 사용해서 조금 보완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성형외과 이시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형물 제거 수술에서 귀 연골막 이식과 관련된 Q&A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 공식 카페에 직접 문의해 주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귀 연골막 이식 관련해서 궁금하시는 질문들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 연골막이란 무엇이고 귀 근막과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귀 연골막은 말 그대로 귀 연골에 붙어 있는 막입니다. 그래서 귀 연골로부터 귀 연골막만 분리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귀 근막은 귀에는 근육이 없으니까 귀 바로 아래쪽에는 이제 근육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는 근육의 막을 일부를 채취해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귀 근막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어느 부위를 얘기하는지 애매할 때가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귀 연골막은 연골에 붙어 있는 막을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거 수술에서 귀 연골막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귀 연골막을 덧댄다는 것은 너무 얇아진 피부를 보완해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코끝에 있어서 실리콘이 바로 닿아 있거나 피부에, 아니면 실리콘 말고 비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이 올라가 있을 때도 그 연골이 비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비치는 경우에는 굳이 연골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심하게 비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제거만 하게 되면 그런 비침들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귀 연골막을 사용해서 조금 보완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거 수술하는 모든 분들께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코끝에 실리콘이나 아니면 코끝에 이제 귀연골 또는 비중격 연골을 올려서 높이를 보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연골들이 비칠 때도 비연골막을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비칠 경우, 그리고 특히 수술을 여러 번 시행하셔서 코에 조직 손상이 좀 많이 오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귀 연골막을 이용해서 조금 더 보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제거 수술 시 귀 연골막 이식은 필수인가요? 라고 문의하셨는데, 이런 귀 연골막 이식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전 질문에서 내용처럼 피부가 너무 얇아서 조금 비칠까봐, 그러니까 제거 수술 이후에 다른 연골이 없이 그냥 피부가 너무 얇아도 내 콧날개 연골이 조금 비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 좀 비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심하게 비치거나 좀 패인 부분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예상될 때는 귀 연골막을 덧대줌으로써 좀 더 부드럽게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귀 연골막 이식의 채취 부위와 흉터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귀 연골막이니까 귀에서 채취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흉터가 잘 안 보이게 귀의 뒷면에서 이렇게 절개를 하고 귀 연골막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흉터 자체가 심하지도 않지만 위치상 흉터 자체가 잘 보이지도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귀 연골막 이식의 흡수율 및 이물감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보통 이제 코끝에 자가진피를 이식했을 때, 콧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가진피 흡수율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자가진피는 조금 많이 흡수되는 것에 비해서 귀 연골막은 훨씬 더 적게 흡수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막 자체가 너무 얇기 때문에 딱히 이물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귀 연골막 이식 후에 이식코가 될까요? 그리고 부작용도 궁금해요 라고 문의하셨는데, 귀 연골막은 이 코끝의 피부를 좀 부드럽게 약간 매끈하게 해주는 정도의 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거 수술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돼지코 되고 다 움직여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 좀 더 매끈한 느낌이지 코의 어떤 부드러운 정도는 상관이 없어서 당연히 돼지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작용도 사실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작용은 없어요. 애 조직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기보다는 흡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수 부분도 자가진피 이식에 비해서는 훨씬 덜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어쨌거나 조직을 채취를 해야 되니까 귀 뒤쪽에 흉터가 생긴다던가, 물론 잘 보이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담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저희 공식 카페에 아주 액티브하게 여러 개의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하나씩 읽어보고 이건 좀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작성자님은 가을밤 감성님이신데 제가 약간 라디오 DJ가 된 것 같지만 지금 또 가을이기도 하고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1번 귀염골막 채취 사이즈는 크기는 딱 정해지진 않았는데 코끝을 덮을 정도니까 지름 10mm 정도 이내에 원형 정도로 채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귀염골막의 두께는 사실은 정말 비닐처럼 얇아요. 그래서 얇지만 이게 또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이고 뭐 수치로 상으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1mm도 안 되는 아주 얇은 두께입니다. 세 번째는 귀염골막 안 녹는 실로 묶는다는데 어디다 묶으시는지라고 또 문의하셨는데 일단은 안 녹는 실로 고정하는 게 맞고요. 안 녹는 실이 좀 더 깔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실 안 녹는 실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고정하는 위치는 코끝에 해당하는 부위고 그러면 내가 의도하는 부분에 맞게 콧날개 연골에 그 해당하는 부위에 이렇게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코끝에 해당하는 부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는 귀 연골막을 갖다 대면 조금이라도 덜 퍼지는지 콧볼이 퍼지는 걸 문의하셨는데 사실은 약간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제거 수술하면서 콧날개 연골을 묶어주는 병원이 있다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콧날개 연골을 직접 묶어주지는 않습니다. 묶어준다고 해서 막 코끝이 높아지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콧날개 연골끼리 묶어주면 붙어있는 상태에서 피부가 덮이고 이렇게 누리는 힘을 받으면 이 연골이 꺾이는 병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콧날개 연골끼리 직접 묶어주지는 않는데 대신에 생각해보면 모아서 묶어주면 좀 퍼지는 걸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이때 직접 묶어주는 게 아니고 귀 연골막을 코끝에 올려줄 때 살짝 모아주는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힘을 직접 받지 않게 모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퍼지는 것도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라서 단순히 피부 두께를 보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귀연골막 이식을 하고 나면 추후 무보형물 재수술 시 귀연골막을 뗀 귀연골을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귀연골막만을 대부분 채취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귀연골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귀연골을 채취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아주 드물게 귀연골이랑 귀연골막을 같이 채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채취한 이후에 귀연골은 빼내고 귀연골막만 쓰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 연골이 없어요. 그러면 혹시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또 다른 위치에서 귀 연골을 채취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군데가 있어요. 당연히 귀에 변형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귀연골막은 재생되나요? 라고 문의하셨는데 똑같이 딱 재생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런 귀연골막 비슷한 조직들이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손으로 남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귀연골막을 덧대면 코 모양에 영향이 있나요? 코 높이도 높아질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직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약간 퍼지는 거를 조금은 모아줄 수 있고 높이는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두께가 얇아서 그런 것도 있고 모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귀연골막 이식 후 비침은 완전히 개선되는 건가요? 라고 문의하셨는데 완전히 개선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수술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들도 피부가 좀 얇은 분들은 콧날개 연골이 비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비정상이 아닌 것처럼 제거 수술 이후에 귀연골막을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지고 개선되지만 피부가 워낙에 얇은 분들은 이렇게 내 연골 자체에 약간 음영 이런 것들이 비칠 수도 있어요. 대신에 하지 않으면 그게 더 안 예쁘게 비치는 거고 하게 되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거 수술 시 자가진피보다 귀연골막 이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맞아요. 저희가 재수술할 때는 코끝에 자가진피를 이용하게 되고 제거 수술할 때는 귀연골막을 주로 이식하게 되는데 이유는 일단은 자가진피는 좀 두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께 자체가 코끝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재수술 같은 경우는 지지대를 세우고 콧날개 연골이 있고 그 위에 진피를 덧대주기 때문에 이 지지대가 힘을 받아서 자가진피 두께에 의해서 코끝을 눌러도 코끝이 낮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제거 수술은 지지대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콧날개 연골이 있는 상태에서 진피를 올려주게 되면 진피가 자체적으로 두껍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1mm, 2mm 사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두께에 의해서 코끝이 눌려져요. 눌리면 또 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더 모양에 있어서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서 진피를 사용하지는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거 수술 이후에는 코끝이 되게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낮아지게 되면
이 피부 긴장도가 줄어들어서 얇았던 피부가 조금 두꺼운 방향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얇은 귀연골막으로도 충분히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더 높이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되게 비슷한 높이를 다시 할 수도 있고, 재수술은 수술이 한 번 더 진행되니까 이 상태보다 피부는 더 얇아지는데 긴장도는 그대로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좀 더 두꺼운 자가진피가 더 좋은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거 수술할 때는 자가진피보다는 귀연골막 이식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코 보형물 제거 수술에 있어서 귀연골막 이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영상에서 다 못 다룬 부분이 있다면 저희 공식 카페에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